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20대 사회초년생이 작동 중이던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존폐 위기에 몰렸던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타랑깨가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일단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5월 단체들이 광주에 와서 5.18 폄훼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들이 한 계급 강등과 더불어 감봉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뒤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회초년생인데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22살 인턴 계약직 오모 씨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굽어진 채 펴지지 않고 손톱은 심하게 상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중 작동 중인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버스는 크다 보니까 너트랑 볼트를 조일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합을 벗고 하니까 피가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쯤 잘려가지고. 오 씨는 이곳 공장에서 혼자 버스 부품에 볼트를 조립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의 교육 지침상 오 씨 혼자 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게 돼 있지만 손가락 절단 사고 당시 기아차 직원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교육 담당 직원은 오 씨에게 기계를 작동해보라고 한 다음 본인은 전화를 받으러 다른 곳으로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잡고 돌리다가 제가 여기에 손을 대면 잘리는지 이런 건 통보를 못 받아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양옆을 봤는데 없었어요. 기아자동차는 안전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하면서도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안전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 학생의 치료와 산재 처리 등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오 씨가 일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기아자동차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게 하는 대신 취업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는 12년 전인 2011년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김민재 군이 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져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자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만 존속시켜 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개편 조례안을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 장단이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오는 10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심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거나 아예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특히 낮 동안은 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조금은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늦은 밤부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기온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타랑깨는 하루 평균 80%의 자전거가 멈춰 있는 등 이용 실적이 저조해 매년 존폐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랑깨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하루 이용료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깨입니다. 타랑깨가 빼곡히 세워져 있지만 이용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헬멧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관리도 엉망입니다. 자전거보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용 구간은 상무지구와 동천, 광천동으로 한정적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자전거가 아니어도 타고 다닐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다른 걸 많이 타고 다니고 카카오바이크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지 타랑깨를 그냥 사용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타랑깨 하루 이용 횟수는 70건으로 전체 350대 중 280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 조조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타랑깨 운영비 예산 1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6월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다시 한번 타랑깨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공유자전거 운영 자체는 방향성이 맞다며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이용객 수를 늘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탄소 중립 등 시대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과 시도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무지구에 한정돼 있는 타랑깨 이용 구역을 청담지구와 전남대 등 대학가와 시내 등을 중심으로 점차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아침 7시에서 밤 9시였던 것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편 결제 도입 등 대여 절차 시스템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해서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타랑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7월 열릴 2차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운영비를 확보해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시범 사업 이후 매번 존폐 위기에 놓였던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깨가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속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밤중에 이주 여성을 쫓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들을 경찰이 그냥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남경찰청이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어제 이 남성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쫓아오는 남성을 피해 한 여성이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6살 난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은 지난 28일 밤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사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들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들을 피해 달아나자 쫓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빨리 와. 나 너무 무서워요. 집에 다시 가고 싶어. 그 남자 앞에 집에 못 가요. 한밤중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난동까지 부린 사건이 발생하자 이주 여성 부부는 나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폭행 상황이나 주거 침입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남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남성 가운데 한 명은 진도에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일 저녁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길에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이들 남성들을 불러 폭행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들이 강등과 감봉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남구 진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은 경위에서 경사로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또 지난 2월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찰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해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일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재소자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내부 CCTV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들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고소장에서 43년간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 목사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이번 고소와 별개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폄훼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놓고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가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수시가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면 시도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작 생숙 거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핀셋 특혜라며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여수 도심 지역 내 주차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고심 끝에 여수시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일단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거리 규정 등을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 발의로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경우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안과 또 주민들이 말씀한 안들이 추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숙시설 거주민들은 현재 여수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수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은 시가 제시한 안이 그동안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리를 맴도는 평면적인 안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5개월 몇 분이 안 남았는데 땅 부지사서 타워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대안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수시가 새롭게 제시한 안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우리도 해달라고 말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을 때 이런 조례 완화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지역사회 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공방. 여수시가 새롭게 내놓은 방안까지 명쾌한 해법이 되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남 동부권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바라보는 전남 서부권의 반응은 우리도 소외되고 있긴 마찬가지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광양시 일대에 추진 중인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업단지.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해 나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대규모 사업들도 동부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상황. 반면 전남 서부권은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된 변변한 대규모 사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도 권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몇천억 조 단위 이 공사들이 SOC 투자가 엄청난데 선남권을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서 간의 예산 투자라든가 혹은 사업 배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순천에 있는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실질적 전남도청 제2청사로 만들겠다는 전남도 조직 개편안도 여러 가지 말을 낳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1국 150명 규모였던 동부지역본부를 일자리와 문화 등 3개 실국 32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 테크노파크 등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 동부권에 도청 실국까지 대거 이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실국 단위로 쪼개기식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그리고 전라남도의 행정 효율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전남도청이 있는 전남 서부권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규제에 묶여 방치 상태였던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일대가 2차 전지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닷가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철강 관련 사업이 이뤄질 때만 동호안과 제철소 사이 바다를 메워 산업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게 묶여 있다 보니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이 땅이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신산업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풀어달라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투자 유치길이 열린 겁니다. 포스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도 동호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기존 전통 산업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이 포함돼 기대감이 큽니다. 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랜 빗장이 풀리자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고쳐 상반기 내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한 총리의 구체적 약속이 있었던 만큼 무난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현재 동호안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변경 승인을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홍콩의 인권 변호사 초우항텅을 선정했습니다. 2023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홍콩 정부의 반민주, 반인권적 처사에 맞서 저항해온 초우항텅의 노력이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상자 선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심사위는 이란 정부를 상대로 반인권적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요구해온 이란 교사노동조합위원회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2023 광주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대규모 단수사고를 야기한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구조 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어제 시정 질문을 통해 먹는 물 행정의 전문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과도한 직급별 불균형과 짧은 근속기간 등 광주 수도 행정의 누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평 승진에 유리한 근무처가 아닌 탓에 전문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광주시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8천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할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에 참여하는 전년도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로 연간 60만 원의 지역 상생카드가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신분인자 등은 제외됩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최초로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선정됐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선정에 따라 남도장터의 농식품 바우처관을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더위는 조금 꺾이겠고요. 조금 흐린 듯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는 전남 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이고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 15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3도, 순천의 낮 기온 20도, 여수에서는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날은 점차 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